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호남에 대한 진심을 호소하며 내년 총선에서 당선자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호남 민심이 돌아설까 주목됩니다. 차질을 빚어왔던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2026년 완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재생 사업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룸 4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옥상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전날 바꾼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 위원장은 또 5.18에 대한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고마움과 존경심을 바탕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에 이어 5.18 국립묘지를 차례로 들러 참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재단에 헌화한 뒤 윤상원, 박기순 열사의 묘를 찾아 추모했습니다. 방명록에는 민주주의를 위한 광주 시민의 위대한 헌신을 존경한다며 그 뜻을 생각하며 동료 시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5월의 광주 정신은 어려운 상황에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신입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이 5.18 정신이 들어가면 우리 헌법이 훨씬 더 풍성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자랑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한 만큼 절차적인 중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자리에서도 한 위원장은 5.18 희생을 통해 민주화에 기여한 광주 시민에 대한 고마움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5.18과 광주 시민들에 대해 부채의식이나 죄책감 대신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채의식이나 죄책감보다 오히려 이런 깊은 고마움과 존경심이야말로 우리가 동료 시민으로서의 연대의식을 가지는 것을 더 강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5.18에 대한 부채의식을 강조한 이른바 86세대 운동권과의 차이점을 부각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5월 정신에 대한 미래적 해석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여파로 한 위원장에 대한 경호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호남에 대한 진심을 호소하며 내년 총선에서 당선자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지지율 15%를 기록했던 지난 대선을 염두에 둔 발언인데 선거 이후 급격한 우경화로 실망감만 안겨줬던 정부 여당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어서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광주광역시당 신년 인사회를 찾아 자신과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기 싫은 숙제를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와 우리 당의 호남에 대한 마음은 진심입니다. 제가 하기 싫은 숙제 하는 마음으로 여기 온 게 전혀 아닙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이 서진 정책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지도부의 끊임없는 구애로 15%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위원장은 호남에서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될 경우 이 나라 정치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에서 호남에서 정말 당선되고 싶습니다. 우리 당의 승리에 앞서서 이 나라 정치에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젊은 층과 외연 확장 등을 추구한 이준석 전 대표와 비교되면서 한 위원장의 입장에선 호남의 지지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위원장은 당장 오는 6일 서울에서 열리는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며 호남 공략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쫓겨나고 당이 우경화되면서 국민의힘은 호남 민심에서 더욱 멀어진 상황입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호남 민심을 되돌릴 만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진정성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를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이뤄내자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한 걸음 더 나아간 결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성명을 통해 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국민의힘 소속 허식 인천시의장의 5.18 폄훼 신문 배포 논란을 겨냥해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민 통합을 위해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달빛철도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성명을 내고 달빛철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영호남 상생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시민연합은 또 예타 면제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선 국토균형발전 사업을 경제성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의 현안과 미래를 살펴보는 KBC 기획보도. 오늘은 광주의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시작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당초 지난해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자 간의 갈등 등으로 인해 그동안 차질을 빚어왔는데요. 다행히 연말을 들어 속도가 붙으면서 오는 2026년에는 완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착공 신고서가 접수된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부지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로 오는 2026년까지 2천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광주에서 추진되는 특례 사업 10곳 중 7곳이 현재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해 11월까지 4곳이 착공한 데 이어 연말에 3곳이 추가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2026년 사업 마무리를 목표로 나머지 공원들도 행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 공원은 2026년 말 완공될 예정이고요. 늦어도 2027년까지는 시민들께서 10개 공원에 대한 이용을 정말로 즐기시고 거기서 쾌적한 환경을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례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각 사업장의 분양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분양이 이뤄진 특례 사업은 모두 4곳으로 나머지 6곳도 올해 상반기 순차적으로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앙공원 1지구는 당초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변경이 추진되면서 분양가 등을 두고 광주시와 협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분양이 됐을 때 여기서 이제 청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얼마만큼의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겠는가, 기존에 있는 거래시장, 아파트 거래시장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쇄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부진하던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도시 정비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송정역과 광주역 등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도시 재생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무안군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돼 긴급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오전 무안군 해제면 유경오리 농장에서 도축장 출하 전 검사 과정 중 조류 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돼 3만 3천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이동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은 전남에서만 6번째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가 사건 브로커에게 승진을 청탁하며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윤명화 영장전담 판사는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 승진을 청탁한 혐의로 전남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정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사건 브로커 62살 성모 씨를 구속 기소한 뒤 인사와 수사 청탁 후속 수사를 벌여 전현직 검경 관계자 6명을 구속했으며 20여 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원룸 4층에 살던 50대 여성이 멀쩡한 현관문 대신 옥상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추락해 숨졌습니다. 전날 바꾼 현관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이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원룸 옥상입니다. 이곳에서 지난 2일 밤 9시 50분쯤 50대 여성 A씨가 추락했습니다. 검은색 차양막을 옥상 아래로 늘어뜨린 뒤 이를 잡고 4층 자신의 집에 들어가려다 손에 힘이 풀리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이랬대요. 그 건물장은 저기 사람 살려고 그 소리를 들었다게. 인근 주민의 신고로 A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전날 바꾼 현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옥상을 통해 집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추락해서 신고되고 경찰관에 와서 발견하고 할 때까지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다 알게 됐던 거고 그분이 옥상에서 내려가다가 이렇게 했다는 그런 내용까지. 온몸을 다친 A씨는 의료진의 집중 치료에도 사고 다음 날 결국 숨졌습니다. A씨는 임대료가 싼 이곳으로 5달 전 이사를 왔고 가족들과 왕래는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광주시 동구 계림일동 남양철물 대표 이재진 씨가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진도 군내가스 박승철 씨가 5만 원, 진도군 군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30만 원, 고용주 씨가 5만 원, 이호진 씨가 5만 원, 박근철 씨가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진도군 군내면 김영실 씨가 10만 원, 최은부 씨가 10만 원, 제일싱크 박동석 씨가 10만 원, 진도 광주 횟집 정문선 씨가 20만 원, 콜리스 허은경 씨가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009년 순천에서 발생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광주 고등법원은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된 백모 씨 부녀에 대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며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고인들의 형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시립 제2요양병원 폐원으로 광주시 공공의료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진 가운데 광주시가 시립 제1요양병원 폐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시립 제1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수탁 운영하는 빛고울 의료재단에 공공보건의료 사업비 14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병원 병상을 38병상 늘려 병원의 수익을 늘리고 공공의료를 함께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2027년까지 수탁 계약을 맺은 빛고울 의료재단은 적자를 이유로 오는 4월 30일까지 조건부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여천농협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이를 은폐한 여수시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의 보조금 횡령 은폐에 대한 처분을 묻는 KBC 질의에 공직자는 보조금 위법 사항을 인지한 경우 신고자의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공무원법과 형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신고와 고발을 포함해 제3자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징계는 물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장 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사다리에서 추락해 다쳤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순천시 해룡국가산단의 한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 등 4명이 4m 높이의 사다리에서 천장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지난해 역대 최대 생산을 달성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는 2023년 내수용 18만 7천여 대, 수출용 35만 3천여 대 등 총 54만 1천여 대의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광주 공장 설립 이래 역대 최대 생산 대수입니다. 차종별로는 스포티지 20만 5천여 대, 셀토스 16만 4천여 대,
봉고 트럭 10만 천여 대 등으로 해외에서 많이 팔린 스포티지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